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취임 1주년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야당에게 부지사 자리를 내주면서 연합정치, 즉 연정을 실시한 남경필 지사의 행보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정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 더불어 총리 인준을 놓고 벌이는 여야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 우리 정치 현황을 보면서 남 지사님의 연정 실험 1년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 문제점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해보는 그러한 연정이고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예. 한계는 있습니다만 여야가 힘을 합해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해라. 이게 이제 국민들의 요구이시거든요. 명령이신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 이런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관상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싸우지 않으면서 이제 또 만들어내는 내용, 즉 성과도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네.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기도에서는 과거와 같이 이렇게 여야 간의 대립이라든지 교육청과 도지사와 교육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은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중요한 경기도정의 목표가 많이 달성이 되고 좋아졌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지금 작년에도 한 전체 대한민국 일자리의 한 45%를 만들었는데요. 올해 예. 들어와서는 월별로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서 4월 달 통계는 전체 대한민국 일자리의 74%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제 도의원 상당수는 좀 경기 연정에 대해 좀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 듣고 계시죠? 그거는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늘 좀 이 설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아직 좀 미흡한데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저는 1년도 안 돼 6개월 만에 그 정도 평가해 주신 도의원님들이 꼭 이해 안 하자는 거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 좀 더 잘하자라는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더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또 연정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어요. 저는 지금 도전할 자격도 아직 없고요. 도지사로서 일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런 가정을 말씀하셔서 한 건데요. 예. 저는 2017년 대선에서 저하고는 무관하게 연정, 권력 분산, 그리고 여야가 도대체 싸움 좀 그만하고 또 지금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 제대로 일 좀 해라. 라는 이러한 정치 체제에 대한 또 정치 문화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분출될 거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예.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이제 대권 주자 중 한 분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가정을 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연정을 하신다면 대통령으로서 야당에 어떤 자리, 어떤 권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지난번 시려도 총리가 경기도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개헌을 해서 권력 분산을 할 수 있는 또 북한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좋다. 예.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현재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여당의 총리를,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야당에게 총리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의석 분포에 따른 장관 자리의 배분, 이런 걸 통해서 힘을 합해 나간다면 저는 지금처럼 정말 극심하게 대립하고 하는 이러한 정치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리 자리까지도 야당에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럼 현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이제 국무총리 인선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또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놓고도 이제 국민통합형 총리를 볼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인사와 또 정치에 있어서 여야간에 사전에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예, 지금 무슨 정책을 내놓기 전에 연정협의체가 있는데요. 여당 5명, 야당 5명, 집행부 5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모여서 늘 협의를 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협의가 되면 사실은 의회 통과도 물론 의회에 가서 의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변경은 됩니다만 큰 틀에서는 다 합의되고 통과가 되거든요. 예, 이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지금은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총리나 장관직을 야당에게 주는 연합정치. 가능하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확대시킨다면 예. 그리고 조금씩 문화와 이 정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간다면 저는 뭐 못할 게 없죠. 경기도도 지금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정치적인 합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중앙정치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마음에 달려있죠. 마음에 달려 있다고요? 아니,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마음 속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의지가 의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행정부가 주던 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가 합의 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청와대가 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뭐 이런 점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갈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예, 그 서로 간에 이 주장하는 바에 합리성이 있어요. 예, 어느 쪽이 100% 옳고 100% 틀린 게 아니고 좀 주장이 다른 거거든요. 예, 조금 국민들 보시기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당청이 부딪히면 나라가 이거 잘 갈까? 지금 우리 할 일도 많고 국제적인 이 분위기도 녹록치 않은데 예,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이게 더 이상 갈등으로 더 확산되지 않고 잘 이렇게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화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게 지금 녹록치 않잖아요. 예.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 이런 진단이신데. 자, 그러면 이번 네. 건은 누가 양보하는 게 좋을까요? 청와대와 국회 어느 쪽에 더 양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오늘부터라도 뭐 같은 식구들인데 예, 다 이렇게 모여 앉아서 대화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대화부터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예, 대화하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저는 전 주장의 다름이나 논리의 합리성 이런 거를 저는 모여 앉아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시작하면 예. 저는 뭐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정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제 과거 이 행정부와 입법 간의 이런 갈등을 연정으로 풀려고 했던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네. 이제 일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넘겨서 의회 권력과 대통령과의 대립을 해소하겠다. 뭐 이런 구상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시 이제 연정 도입하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고민은 제가 정말 이해가 돼요. 예. 뭘 해보려 해도 안 되니까 당시에 이제 연정을 제안하셨는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대통령 되시자마자 또는 되시기 전에 이런 공약을 했다면 또는 되자마자 이걸 추진하셨다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임기 말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내서 통일까지 가려면 이제는 그걸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을 앞으로 이제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인들에겐 필요한 거죠. 예, 그렇군요. 따라서 오늘 정치인들이 그러한 연정의 정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만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지금 많이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경남에서는 지원을 중단한 후로 여당에서는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재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무상급식 문제는 뭐 이미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예. 이 선거 아주 국가 단위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만약에 어떤 이 재론을 하게 되고 이것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또 많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상급식 문제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무상급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행할 거냐,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경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 예. 이런 논의로 맞춰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론은 수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지금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을 때 얘기를 하셨지만 예.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뭐 당론 변경, 의총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질문만 더 드리죠. 이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이달 말쯤부터 150원 인상된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자,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왜 오르는 겁니까? 뭐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이 인상을 억제를 해왔죠. 예. 근데 뭐 서비스 개선은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 입석 금지 같은 제도 들을 시행을 하려면 사실은 그 얘기는 서비스가 향상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비용이 더 들어가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함께 나누든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이 더 부담하든지 사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버스 인상 요금을 이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요. 예. 아주 길게 보면 사실은 이 준공영제 같은 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완전 공영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 버스도 수요 공급 또 이용자 부담이라는 측면을 무지하게 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최소한도의 인상을 해 나가는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